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유튜브에 신경을 안 쓰고 있긴 하지만 구독자 수가 너무 정체되는 것 같아요. 그 8,100명에서 계속 이제 구독자 수가 정체가 되는 것 같은데, 우선은 10,000명을 목표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볼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과연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선은 그 매수자, 매도자, 그 다음에 임차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네 부류로 좀 나눌게요.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부류이기도 하니까. 가끔 왜 그런 얘기 듣죠? 뭐 예전에 그 저 아시는 형님이 얘기를 했는데 90년대 음마아파트, 할아버지가 음마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90년도에 2억대에 다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거를 갖고 있었으면 지금 뭐 한 6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걸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밥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팔 때만 하더라도 그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팔았다. 내가 돈을 이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돈을 또 당장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어, 내가 최종 승자다. 그 시장 참여자 중에서 최종 승자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팔았기 때문에 매도자가 가장 최후의 승자일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그 음마아파트를 매수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된 거죠. 네. 뭐 90년대니까 뭐 벌써 한 뭐 20년, 30년 물론 이제 시간이 그만큼 경과된 건 있지만, 자, 그래서 매도자랑 매수자랑 비교를 했을 때는 매도자는 당장 팔았기 때문에 돈이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어, 그 시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최종 승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최종 승자가 맞죠. 매도자가 이제 현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다시 재투자하지 않는 한,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재투자하지 않는 한 결국 최종 승자는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 그 아파트를 산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되는 거죠. 즉 매도자와 매수자에서의 최종 승자는 바로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물론 이게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거를 저는 이제 긴 시간을 봤을 때 말씀드린 거고, 이게 물론 또 약간 우스갯소리예요. 이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죠. 왜냐면은 뭐 잘 팔아서 아주 비싸게 팔아서 또 싸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잘 파는 게 또 최후의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큰 틀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가 매도자보다는 더 최후의 승자다. 자, 그러면 임차인들은 어떨까?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산세도 안 내고, 그죠? 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 안 내잖아요, 우리나라. 전세나 월세도 세금 안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시프트라든가 공공임대라든가 10년임대라든가 이런 임대아파트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임차인분들은 어떨까요? 일단 당장은 세금을 안 내서 좋고, 그죠? 세금을 안 내서 좋고, 어쨌든 시세보다 싸게 임대로, 뭐 주변 시세보다 뭐 낮은 시세대로 임대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유리한 조건이고, 또 전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세도 뭐 세금 안 내기 때문에 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고, 그다음에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싸게 이제 임대 놓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후의 승자, 본인들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임대아파트는 문제가 뭐냐면, 임대아파트는 가치가 안 오르잖아요. 가치가. 물론 이제 10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제외한 일반 공공임대라든가, 그 다음에 시프트,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기한이 되면 임대아파트는 이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에 사실 수 있는 조건들, 뭐 자산 기준, 소득 기준, 뭐 그다음에 자동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산 기준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 많이 봤고, 그리고 이런 자산 기준이 오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을 또 일정 부분은 또 타인 명의로 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를 하기 위해서 자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거나, 그리고 자산을 형성하는데 걸림돌이니까 아무래도 자산 형성에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장단점이.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단기가 아니라 10년, 20년 놓고 봤을 때 매매를 해서 분양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과 임대로 들어가신 분들의 자산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를 보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판교라든가 마곡이라든가 이런 데 공공임대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자산이 10년 공공임대 이제 분양 전환 되는 거 제외하고 그냥 자산 기준이 그냥 그대로지만 오히려 이제 가치 실제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이제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그때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자산 분양가 대비 뭐 3배까지도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면 자산 가치로 비교를 했으면 어쨌든 공공임대 그 다음에 임대 사신 분들보다는 매수하신 분들이 위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중에 자산 기준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전세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가격이 또 계속 오르잖아요.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물론 세금은 단기 세금은 안 내지만 그런 거를 세금을 안 내도 자산 가치는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집을 갖고 계신 분들과 없는 분들과. 결국 매수인이 임차인 혹은,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보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관점으로 시장 참여자 중에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까요 과연 매수자와 공인중개사들 중에 누가 더 위너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뭐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 그 거래할 때 사실 수수료 받으면 아깝지 않으세요? 많이?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별거 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4, 500만 원 수수료 받아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게 거래 한 건이 체결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 분들도 현업에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고 또 그게 또 워낙 또 공인중개사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게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게 쉽게 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거래를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저도 이제 현업에서도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보고 했지만, 결론은 공인중개사들 돈 못 벌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빈입빈 부익부가 굉장히 강해서, 잘하시는 분들 몇 분, 예. 저를 포함한 잘하시는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분들 굉장히 돈을 못 벌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월세 내기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폐업률만 봐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게 되면 사실 없고, 남과 다른 뭔가 그 차별성을 두고 일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돈을 번 거는 공인중개사랑 그 매수자랑 비교를 했을 때 매수자가 훨씬 더 많이 버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단순히 그 중개만으로는 사실은 수수료 수입만 가지고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도 좀 생각들을 바뀌셔야 되는 게 본인들도 투자를 좀 같이 하셔야 돼요. 사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10년, 20년 전에 누차 보면은 혹은 5년 전만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 웬만한 아파트 그냥 찍어도 웬만한 아파트는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은 웬만한 아파트를 찍어도 다 오르기 때문에 사실 투자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수익을 내는 게 특히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쁘지 않다.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잘 고르는 경우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예. 자, 그래서 결론 매도자와 매수자 중에서 누가 더 유리하다? 네. 단기적으로 매수자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좀 길게 봤을 때 매수자가 훨씬 유리하다. 네. 그 다음에 임차인과 매수자 중에 누가 더 유리하냐? 당연히 매수자가 더 유리하겠죠. 임차인들은 이게 재산이 늘어나는 게 없으니까. 자, 공인중개사랑 매수자 중에 누가 더 유리하냐? 네. 매수자가 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